이선아. 이 이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인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왜 첫 무대에서 단번에 정상에 올랐을까?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일까? 아니면 감정을 잘 전달해서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이선아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감정을 눌러야 하며 어느 순간 관객의 심장을 정확히 흔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계산한 상태로 무대에 오른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다.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지 않는다. 대신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터뜨린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감정으로 설득하려 할 때 이선아는 구조로 지배한다. 그래서 관객은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5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모두 통과한 이력,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수자라는 타이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예술가라는 증거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훈련과 사고력, 그리고 자기 통제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이선아의 무대에는 이유 없는 감정이 없다. 모든 소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표현은 계산된 결과다. 그녀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완성된 가장 위험한 유형의 노력형 예술가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왜 하필 이선아였을까? 왜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녀였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왜 이선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엘리트 예술가인지 그 진짜 정체를 파헤쳐본다. 이선아의 출발선은 이미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오였다. 이곳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이론 이해도와 음악적 사고력까지 동시에 검증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연습을 소화하며 단순히 소리를 내는 법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 시창과 천금 장단 구조 전통, 음악의 흐름까지 모두 이해하지 못하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곳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 그리고 반복을 견디는 정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선아는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었다. 이곳은 흔히 예술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곳으로 단순한 실기시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 지원자는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음악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해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받는다. 즉, 소리를 잘 내는 기술자가 아니라 음악을 사고하는 예술가를 선발하는 시스템이다. 이선아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미 완성된 예술가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경험을 통해 감각을 쌓아가는 동안 이선아는 이미 그 감각을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과해지지도 않고 표현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흐름에는 설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녀를 다른 모든 참가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선아를 진짜로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여기서 드러난다. 그녀는 단순한 전공자가 아니라 중요 무형문화재 저17호 경기민요 전수자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전수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전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경기민요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정교한 장르다. 수십 곡에 달하는 긴 가사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고 음의 미세한 떨림과 호흡의 길이까지 정확히 통제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음만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선아는 이 과정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가까이 반복해온 인물이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에는 흔들림이 없다. 감정이 넘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통제한다. 어디서 감정을 끌어올리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훈련에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선아의 무대를 자세히 보면 단순히 잘 부른다는 느낌을 넘어서 하나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관객이 언제 몰입하고 언제 감정이 터지는지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많은 참가자들이 감정을 앞세워 무대를 채우는 반면 이선아는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감정을 얻는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스터들은 확신하게 된다. 이선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이해하는 완성형 예술가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무기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는 사고력이다. 그리고 그 사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반복과 훈련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선아의 진짜 차이는 무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이선아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다. 그녀는 먼저 곡의 구조를 분석한다. 어디서 긴장을 만들고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관객의 감정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릴지를 미리 설계한다. 이 과정은 감각이 아니라 사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 호흡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시선 처리에도 의도가 있다. 특히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선아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관리한다. 필요 이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이 방식은 관객의 몰입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감정을 계속 강하게 유지하면 오히려 피로해지지만 이선아는 왕음을 조절하며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무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능력은 단순한 경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에 맞춰 호흡과 발성을 배치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신 무대 이후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왕관을 써보니 그 무게를 알겠다. 이 말에는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선아는 스스로를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도 않는다. 현재 위치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다.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모든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래서 마스터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다. 이선아는 감정을 표현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분석형 예술가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그녀를 다른 모든 참가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무대 밖에서의 이선아는 전혀 다른 결의 인물로 기억된다. 화려하게 앞에 나서는 스타형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타입이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오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의 증언은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연습벌레 기본기에 집착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수업이 끝난 뒤에도 연습실에 남아 가장 늦게까지 반복을 이어가던 학생이 바로 이선아였다. 남들이 대충 넘어가는 기본 동작 하나도 끝까지 붙잡고 완성할 때까지 놓지 않는 성격. 잘 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을 더 오래 붙잡는 태도. 칭찬보다 지적을 더 원했던 학생.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선아는 빠르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친구들이 기억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다. 말수는 적지만 목표는 분명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타입이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끝까지 밀고 가는 성격. 이런 성향은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열한 오디션 환경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이선아는 미혼이 아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온 끝에 2021년 결혼한 기혼자다. 그녀의 남편은 배우 강상준으로 연기력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예술 세계를 존중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무대에 서 있지만 감정과 표현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공유하는 예술적 동지에 가깝다. 그래서 이선아의 삶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그대로 무대 위에 반영된다.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선아가 보여주는 집중력과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녀를 더욱 완성된 예술가로 만든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왜 이선아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된다. 그녀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트로트 전국체전 헬로트로트, 그리고 수많은 무대에서 쉽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축적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한다. 예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서 이선아는 그 모든 시간을 한 번에 증명해냈다. 그래서 그녀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실력과 사고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만들어낸 필연이다. 이선아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완성된 사람이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며 무대를 지배하는 방식.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사고력으로 노래를 완성하는 능력.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선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엘리트 교육으로 다져진 기반 국가 전통을 몸에 새긴 깊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까지 갖춘 완성형 예술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예심 1위라는 결과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무대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진짜 힘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다. 과연 이선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무대가 직접 증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선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우승 가능성과 경쟁 구도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다.